자, 또 한 분 자리하셨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함께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경민 차장은 저랑 유튜브도 가끔 찍으시고 유튜브에서는 닉네임이 덩어리. 그죠? 네. 묵직하게 오늘도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네. 자, 김영미 매니저하고는 아주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공교롭게도 자꾸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좀 겹쳤던 부분이 있고 네. 오늘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잠시 후에. 그죠? 자, 어차피 우리가 보는 시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늘 월요일장이니까 결국에는 매크로를 보고 매크로가 뭐 크게 와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눈에 걸리는 건 이제 엔화가 조금 걸리긴 해요. 눈에 자꾸 105엔대로 들락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지만 이건 이제 문 열어봐야 알겠고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크게 주말에는 뭐 코로나 이슈나 뭐 미중 분쟁의 이슈는 그냥 툭 덮어놓는 듯한 느낌?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네. 그거를 덮은 게 바로 이제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최마의 일반 장전은 바이오 천국, 바이오 공화국. 너무 뜨거운 바이오죠. 이거 뜨거운데 뭐 어떻게 현실이 그러니 무시할 수는 없고 이거 한번 풀어봐야죠. 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자, 어떨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바이오가 12개를 차지했고요. 뭐 극단적인 포머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랠리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시장을 놓치면 내가 놓칠 것 같은데 막 이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주문창 키워드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현상을 자꾸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약 바이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화장실도 못 가요. 이제 신풍제약 시세를 보셨겠지만 장마감 거의 뭐 30분도 채 안 남겨놓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경민 차장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주말 사이에 또 빌 게이츠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 좀 자극은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이제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좀 급등이 나왔었던 제약주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신풍제약을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거셌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의 거래? 시간의 거래 단일가에서 좀 이렇게 날카롭게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올 정도의 날카로움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말에 이제 빌 게이츠가 뭐 문 대통령한테 이제 서신까지 좀 보냈다고 하면 제2의 신풍제약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수급, 그거는 오늘도 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다들 눈이 벌개져서 그렇죠. 찾을 수밖에 없는 이걸 그런 상황이다 무시할 수는 보니까 없는 거고 그냥 꿈이잖아요. 네. 가능성이고 숫자나 뭐 실적 이건 지금 필요 없어요. 그죠? 도달하느냐 못 도달하느냐 그래서 사실 뭐 기업들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리스트 좀 올려주시면은 뭐 정경민 차장님이 많이 언급하셨던 제넥신 그리고 이제 실제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제약 업체 중에서는 뭐 동국제약 같은 이런 리얼리티가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이제 산소 호흡기 관련돼서 메가 ICS 그리고 또 얘기가 돌고 있는 신테카바이오 또 셀마 테라피틱스는 러시아와 관련해서 주말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도 오늘 다시 또 들먹거릴지. 진성 종목이라고 찐이 하는 게 찐은 좀 뭐 계속해서 제넥신 말씀드리고 있고요. 메가 ICS는 뭐 제가 이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좀 뭐 개인적으로 좀 투자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겹치는 부분 하자면 고기도 먹혀본 고기가 또 먹힌다라고 보통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그렇죠. 또 고기를 먹는다, 제대로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약간 비틀어서 고기도 먹혀본 부위가 또 먹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성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는 거기까지 이제 확장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먹혔던 종목들, 기존에 좀 많은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응축돼서 나갔다가 이랬던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종목 뭐 이제 주말에 빌 게이츠 소식까지 좀 들렸을 때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었던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케미칼 두 종목이 오늘 금요일 날 두들겨 맞았던 그 제약 바이오의 어떤 흐름에서 정말 낭중지추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 뭐 하락에 좀 이런 그 조정이 있을지언정 또 일양약품, 부강약품 뭐 여기서 또 머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슈랑 좀 결합을 해서 유바이오로직스와 SK케미칼은 좀 뭐 단기적으로나마 좀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는 이 욕망의 수급이 크게 네.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봐지고 종근당은 지난주에 두 분이 함께 네. 겹쳤던 기억이 종근당, 부강약품, 일양약품 이런 종목은 특히나 이제 좀 저 상승폭이 좀 있었던 부강약품이나 일양약품은 물론 이제 신풍제약 발화기가 좀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또 재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뭐 말이 나오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와 SK케미칼 쪽에 또 어떤 매매거리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중에 좀 또 생각합니다. 색깔 반전이 있습니까? 앞에 두 개죠. 유바이오로직스와 SK케미칼 네. 관심권 상이다. 네. 자, 문제는 이거죠. 분명히 관심을 많이 받으면은 시초가는 떠서 출발할 거예요. 부응 갭 상승 네. 뭐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매 전략이죠. 따라갈 거냐? 그래도 아니면은 그냥 저거는 내가 도저히 나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본질적인 이성을 찾을 거냐.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아주 시적절한 질문이신 것 아니, 같은데요. 저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저게 뜰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저거 지금이라도 사? 지금 뭐 그냥 미친 듯이 아니 뭐 죄송합니다만 네. 광기 어린 눈으로 그냥 가야 따라갈 거야. 네. 나만 꼭지 안 잡으면 돼. 이렇게 아까 거품 얘기하셨지만 네. 거품 터질 때 그 위에만 나만 안 있으면 돼. 이걸로 갈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저건 포기하고 냉정을 찾고 그래도 현실적인 기업들을 다시 찾을 것인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사실 지금 시장은 이제 수익률 게임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케미칼 어쨌든 저는 뭐 아침에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신풍제약을 지켜봐온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SK케미칼 단기 매매 해가지고요, 뭐 10% 15% 수익 내는 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SK케미칼을 지금 이 가격에 20만 원 넘어가는 이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30만 원도 넘기는 이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10% 15% 수익이 났을 때 과연 딱 매도를 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 거죠. 결국은 이걸 못 하시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10% 15% 먹고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장의 이슈를 따라가셔도 얼마든지 지금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네. 모멘텀이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경험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면 물량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물타기를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그냥 본절 정도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나는 더 먹고 팔겠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다가 그렇죠.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계속 테마 섹터 쪽에서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산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의 이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시장은 이미 치료제 쪽은 신풍제약 백신 쪽은 SK케미칼이 대장이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이 대장주로 부각되기는 정말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이제 제시해주셨던 들은 것은 이런 진성 종목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처럼 아까 자막에 나갔던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또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제넥신과 같은 기업은 진짜 뭐 그야말로 이미 이제 면역 치료제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정부가 일단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관점에서 좀 추가를 해본다면 녹십자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분명히 좀 있을 것 녹십자. 같아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 혈장 치료로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알약으로 먹는 이 기업들이 경제적인 효용 가치라든지 그리고 약물 재창출이라는 조금 더 수월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치료자가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환상적인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건 분명히 뭐 일리가 있으나 다만 이제 조금 더 실체에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녹십자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녹십자가 이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 백신에 제가 이제 그 기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백신이라는 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뭔가 공격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백신이라는 건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몸속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뭐 독성이 없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그런 바이러스를 몸속에 침투시켜 놓으면 우리 몸에 기대를 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와 1차 연습을 해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 면역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우리 몸속에 침입을 했을 때 그 네. 코로나19를 항체와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이제 백신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혈장 치료제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1,100여 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코로나19로 이제 완치되시는 분들이 혈액 공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600여 개의 이제 혈장을 이제 채취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혈장 치료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한번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 완치가 되고 나면 몸속에 이제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 항체를 혈장 분리를 통해서 항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 항체를 그야말로 이제 주사기로 그냥 몸속에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상용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이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60억 인구가 모두가 다 처방을 받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완치가 된 사람들이 혈액을 어쨌든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치명률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지만 시장이 여기에 열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그래봤자 몇 명한테나 치료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녹십자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녹십자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지금 SK 케미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CMO와 관련된 녹십자도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아주 강한 경쟁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백신 생산 설비도 이제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녹십자라는 기업의 어떤 성향 자체가 원래 막 새로운 걸 막 하기를 막 이렇게 좀 혁신적인 걸 하기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기업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혈장 치료제를 제외하고 백신 쪽에 있어서는 뭔가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없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백신이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어떤 기업이건 뭐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CMO로서도 녹십자도 한번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녹십자라는 기업을 같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뜨거운 관심이 바이오 이게 있고 너무 쏠리는 것이 경계스럽지만 그렇다고 빼자니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주말에 나왔고 IPO 이제 기업 공개를 또 착수해서 주관사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을 할 거다라는 낭설도 돕니다. SK 측에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 타진을 넣어봤더니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래요. 근데 이런 풍문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 그것도 이제 막 돌아다니겠지, 지라시처럼. 실제 가시장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동선이 이렇게 막 노출되면 안 되는데, 네. 그죠? 어찌됐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상장을 착수한다면은 그에 따른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엄청 찾을 건데, SK 케미칼입니다. 그게 SK 케미칼. SK 케미칼을 또 보유한 SK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K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겁니까? 주가 보면 뭐 거의 뭐 쓰레기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아, 사무치신 것 같네요. 네. 참담한 주가.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지금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SK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SK가 이거 외에도 뭐 CMO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 바이오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하나 둘씩 이렇게 뭐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하다 보면 SK도 좀 추가적인 또 IPO를
가능하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저도 이게 좀 강하게 밀었었는데 주가가 못 가서 아니, 실트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좀- 또 CMO 기업도 하나 뭐 있다고 그죠? 네,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뭐 예, 저도 관심은 있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같은 뭐 이렇게 SK라도 저게 예. 되는 건 아니구나.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자들은 그냥 SK가 사우스 코리아의 약자라고 자꾸 그러던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던져 주실 때도 좀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신풍제약 몇 조인데 뭐 시젠도 몇 조인데 뭐 그렇죠. 제넥신 인제 2조고 뭐 SK 케미칼 3조면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갖다 붙이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런 이슈는 그러네요.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이 지난주 금요일 날 탑을 찍을 때 6.5조, 네. 시젠이 5조 6천억. 우리 금융 지주보다도 뭐 높아지는 뭐 이제 이런 그렇죠. 현상이 그렇죠. 좀 있었죠. 네. 그 8조가 넘었었죠. 사실 상한가를 8조? 갔을 때. 아, 8조 였네. 신풍제약이. 네. 그래서 KT의 시총이 이제 6조 조금 넘는데 KT의 시총도 넘어섰었어요. 조는 이제 웃겨요. 네. 우스워요. 지금 뭐 기사 내용도 이제 글로벌 뉴스지만 문우신 재무장관이 1조 달러어치의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하길래 야 이게 조를 어떻게 또 계산해야 되나 뭐 감각이 없어지 무뎌집니다. 네. 네. 계속 어느 분이 또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민희 좀 씨는 보내드려야 마무리를 되니까 네, 마무리 좀 좀 하면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쨌든 같은 업종 안에서 이제 동종 기업들 간의 어떤 시가총액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젠이 사실 신풍제약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을까? 신풍제약이 이만큼 급등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젠은 더 가도 충분하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분명히 좀 시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덱사메타손뿐만 아니라 이제 베타메타손, 플루메타손 이런 그 스테로이드 계열의 관련된 항염증 치료제를 뭐 유통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들을 하나도 빠짐을 찾고 있어요. 정말 좀 이게 이 시장의 어떤 단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게 그냥 스테로이드 계열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어요. 안구 치료를 할 때도 연고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하는 그 연고에도 바르는 연고에도 덱사메타손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런 스테로이드가 원래, 연고를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로 지난 금요일날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사실상 뭐 신풍제약이 주가가 오늘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익을 관리를 하고 계좌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산이 이제 좀 높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좀 지나갔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조금 더 실체에 가까운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면서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이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조금 이런 이제 접근 방식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가시는 게 조금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라는 점도 오늘 이벤트.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